안녕하세요. 비움과 체험으로 건강을 이야기하는 한의사 박경숙입니다. 여러분들은 몸이 많이 힘들 때에 어떤 것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챙겨 드시나요? 세상에는 좋다 하는 것들이 정말 많죠. 그래서 어떤 것들을 챙겨 먹어야 할지 난감해지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자, 좋은 것들 중에서도 특별히 더 좋은 것, 그런 것들을 완전식품이다, 이렇게 일컫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 완전식품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제가 오늘 이것을 갖고 나왔어요. 뭔지 아시죠? 토마토예요. 토마토 중에서도 이게 대저 토마토라고도 하고 짭짜리라고도 하고, 그래서 일반 토마토보다 저는 훨씬 맛있던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간식이 이 콜라비하고 이 토마토예요. 자, 오늘 토마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 이 토마토를 왜 완전식품이라고 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토마토에는 무엇보다 그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라이코펜의 그 항산화력, 이것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 토마토를 완전식품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라이코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몇 주 전에 설포라판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그 파이토케미칼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파이토케미칼이란 무엇인가 혹시 기억나세요? 파이토케미칼이라는 것은 과일이나 식물이 가지고 있는 천연 색소 성분이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몸의 세포를 활성화해주는, 세포의 기능을 활성화해주는 생리활성 물질이다. 이렇게 공부를 했었는데요. 자, 생리활성 물질인 이 파이토케미칼, 파이토케미칼에는 무엇이 있나 한번 들어볼까요? 그 중에는 방금 말씀드린 설포라판이 있었고요. 그리고 커큐민, 탄닌, 플라보노이드, 카테킨, 녹차에 많이 들어있죠. 그리고 안토시아닌, 콩에 많이 들어있는 이소플라본, 그 다음에 퀘르세틴, 엽록소,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 외에도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렇게 토마토 또는 이렇게 당근, 빨간색 또는 주황색, 이런 과일이나 채소에 많이 들어있는 그런 성분, 이것을 카르티노이드계,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자, 그래서 카르티노이드계 하면 라이코펜, 베타카로틴, 루테인, 제아크산틴, 아스티잔틴,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카로티노이드계에 속하는데요. 자, 이제 파이토케미칼 중에서 카르티노이드계, 그러면 주황색이나 노란색을 띠는 그런 성분을 말한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카르티노이드계의 대표주자 바로 라이코펜이에요. 그래서 오늘 라이코펜을 얘기할 건데요. 자, 그렇다면 라이코펜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이제 여기에 직접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자, 엽록소. 우리 몸에 엽록소가 존재할까요? 엽록소라는 것은 식물만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안토시아닌, 그러면 보라색 어떤 식물들에서 주로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 라이코펜이라는 것은 신기하게도 우리 몸에 존재하고 있는 그런 물질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 중에서도 뇌나 피부, 폐, 간, 위, 신장, 이런 그 주요 장기에 분포하고 있는 이런 물질이기 때문에 중요한 물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외에도 좀 전에 말씀드린 뇌나 피부나 신장이나 간이나 이런 데도 이제 존재하긴 하는데, 그 외에도 특별히 더 많은 분량으로 존재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여성의 유방, 그리고 난소, 남성의 전립선과 고환, 여기에 좀 더 풍부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 바로 라이코펜이에요. 자, 여기까지 오니까 이제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아, 그래서 전립선이 안 좋으면 토마토를 많이 먹어라, 이런 얘기를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생각을 하셨다면 딩동댕 정답이에요. 맞아요. 이 라이코펜이 그만큼 풍부하게 있어야만 하는 장기가 이제 고환이라든지 전립선, 아니면 유방이나 난소, 여기 이런 장기가 있고요.
그 외에도 아까 이제 뇌라든지 피부, 신장 이런 데에도 이 라이코펜이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이 라이코펜은 그냥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기 때에는 엄마의 모유를 통해서 아기한테 전달이 되기도 하는 그런 성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주요 장기들에 이 라이코펜이 풍부하게 있어야지만 건강이 유지된다는 건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나이가 들다 보면 이 라이코펜의 함량이 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물론 나이가 들면 이 라이코펜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에서는 효소의 양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황의 그 함유량도 줄어들고, 산화질소의 함유량도 줄어들고, 모든 것들이 다 줄어드는데 이 라이코펜도 이렇게 나이와 함께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라이코펜을 줄어들면서 이 라이코펜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곳이 먼저 고장이 나겠죠. 자, 그래서 이 라이코펜이 이제 부족해졌을 때 전립선암이라든지 유방암이라든지 난소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부족해졌을 때 이런 암이 생겨나요. 자, 이런 암을 치료하거나 극복하는 과정에서 그럼 마찬가지로 이 라이코펜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되겠죠. 자, 이렇게 안타깝게 나이와 함께 이제 우리 몸에 그 라이코펜의 함량이 줄어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부족해져가는 라이코펜을 어떻게 보충할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겠죠. 자,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이 지구상에서 라이코펜을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거기예요. 자, 이 거기라는 것은 제가 간단하게 몇 번 소개를 해드리긴 했는데, 자, 이 거기 도대체 왜 그렇게 좋은 일들을 우리 건강에 유익함을 많이 줄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들어있는 다양한 영양 성분을 우리가 한눈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표현해보자 싶어서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어요. 자, 행성계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요. 자, 거기에는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것이 우선 라이코펜이에요. 자, 라이코펜이 많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당근에 많이 들어있다는 그 베타카로틴이 많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베타크립토잔틴, 지아잔틴, 그 다음에 루테인 이런 영양소들이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어서 이 행성계의 안쪽에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어요. 그 다음으로 들어있는 것들이 폴리페놀, 그 다음에 플라보노이드, 사포닌, 비타민 A, B, C, E 다 들어있고요. 그리고 오메가 369, 즉 필수 지방산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다량으로 들어있는 영양소들만 제가 행성계로 표현을 했고요. 이 외에도 알파 토코페롤, 그 다음에 베타 크립토잔틴, 단백질, 리놀레산, 칼슘, 마그네슘, 철분, 아연, 그리고 루틴, 갈산 이런 다양한 영양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거기인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영양소를 단순히 여러 가지로 많이 가지고 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 들어있는 함량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토마토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이 라이코펜, 거기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은 토마토의 76배가 들어있다고 해요. 자, 그리고 이 베타카로틴은 당근의 10배만큼 들어있고요. 그리고 눈을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해주고 피부를 보호해주는 지아잔틴, 이 지아잔틴이 옥수수의 40배만큼 들어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비타민C가 가장 많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과일, 오렌지가 있죠. 그런데 이 걱은 오렌지의 60배에 달하는 그런 비타민C를 함유하고 있다고 해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이렇게 라이코펜, 그다음 베타카로틴, 지아잔틴, 그리고 비타민C 이런 항산화 영양소들을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다는 것, 이 자체만으로도 놀랄 만한데,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은 따로 있었어요. 걱의 높은 체내 흡수율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놀라게 된 건데요. 자, 우리가 토마토를 먹거나 이렇게 당근을 먹을 때 토마토를 생으로 먹는 것보다는 익혀서 먹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당근을 먹을 때에도 기름에 볶아서 먹는 것이 그 흡수를 높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렇게 토마토나 당근을 먹을 때
기름에다 볶지 않고 생으로 먹었을 때는 체내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기름과 함께 먹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 걱은 기름에 볶지 않고 걱 자체로만 먹어도 체내 흡수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흡수율의 정도가 그냥 높은 것이 아니라 라이코펜의 그 흡수율에 있어서는 토마토의 18배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에 있어서는 당근의 45배 정도가 된다고 해요. 도대체 이 걱이라는 것은 어떤 과일이길래 이렇게 라이코펜이나 베타카로틴을 많이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체내 흡수율이 이렇게 높은 걸까 이런 생각 드시죠? 자, 그 답은 바로 그 필수 지방산이에요. 원래 카르티노이드계는 지용성 영양소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죠. 자, 지용성 영양소라는 것은 이 필수 지방산이 없으면 흡수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용성 영양소를 기름을 동반하지 않고, 즉 필수 지방산을 동반하지 않고 너무 많이 먹었을 때는 오히려 이것이 체내에 축적이 되면서 독성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A가 항산화제로서 굉장히 주요한 역할을 하고 그리고 눈의 건강을 좋아지게 하기도 하고 여드름 치료제로 또는 이제 탈모의 어떤 치료제로 쓰이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너무 과량 복용했을 때는 그것이 간독성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런 것들 아시고 계실 거예요. 자, 이렇게 지용성 영양소인 이 카르티노이드계는 필수 지방산이 없으면 흡수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오히려 몸에 독성 부담을 줄 수가 있는데 거기에는 이 라이코펜이라든지 베타카로틴, 루테인과 함께 또 어떤 영양소를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다고 했죠? 자, 오메가 369, 그 오메가 3, 오메가 6, 오메가 9 다 가지고 있다는 의미예요. 오메가 3와 같은 그런 필수 지방산을 자체적으로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흡수율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즉 이렇게 지용성 영양소인 라이코펜이나 베타카로틴 아니면 비타민 A, 루테인 이런 영양소들을 부작용 없이 우리 몸에 최대한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걱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많은 영양소, 많은 항산화 그 영양소들인 라이코펜과 베타카로틴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높은 체내 흡수율을 가지고 있기도 한 이 걱, 이것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 이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렇게 걱의 모양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걱에는 껍질을 갈라보면 바깥에 껍질 부위가 있고 안에 어떤 그 유자 알맹이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알맹이들이 조그만 것들이 여러 개 들어있는데요. 그 안에는 굉장히 단단한 씨앗이 있어요. 근데 이 알맹이 중에서 그 씨앗을 이제 제끼고 그 바깥에 그 과육만 남은 거 이것을 우리가 이제 가종피라고도 하고 아릴이라고도 하는데요. 주로 이 성분을 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미 소개한 것이 있어요. 자, 한번 보면 자, 이렇게 가종피를 가루로 낸 분말이 이제 고춧가루처럼 이렇게 생겼죠. 이거를 이용해서 제가 그 12성고를 만들었었고요. 소화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 드시면 좋은 그런 떡으로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죠. 거기에도 이 걱이 들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걱 식혜도 한번 만들어 봤었어요. 그리고 말초 순환을 열어주는 제품이었죠. 자, 이 순에도 걱 분말이 들어갔었는데요. 자, 이렇게 12성고라든지 식혜, 순 이런 제품의 일부로서가 아니라 이 라이코펜을 좀 더 다량으로 섭취해야 될 분들을 위해서 나온 제품이 하나 있어요. 자, 이렇게 소개해 드릴게요. 비엔체 울트라펜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요. 자, 울트라펜이라는 것은 라이코펜을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다. 울트라라는 것이 많은 큰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내 몸의 그 건강 상태가 지금 좋지 않아서 그 강력한 항산화제 그 중에서도 이 라이코펜을 다량으로 함유한 그런 제품이 필요하다 하는 분들에게 희소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라이코펜이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